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복지국가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당장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사람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있던 자리도 잘려나가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습이라고 불리는 이 현실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우려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벌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사기업,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연 3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30인 미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던 근로자들의 숫자도 줄이는 것입니다.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사업장들도 사람을 신규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자동화 해버리면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부분을 앞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화로 가겠다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섣부른 선의가 갖는 참극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부터 더 어렵게 하는 그런 포퓰리즘의 재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것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다, 고용보험이 인상될 것이다, 각종 인상이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인상 얘기는 쏙 빼고 어떻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다라는 복지의 장밋빛 청사진만 국민들에게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리할 지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로자들부터 월급장이들부터 그 인상분을 감당하는데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는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불가결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선심 쓰듯이 떠벌려온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런 불가피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자뭇 궁금해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왜 이런 선택적 복지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상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지의 미래에 국민들은 과연 동의를 할까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복지의 청사진이 아닌 세금 폭탄, 그리고 연금 인상, 기금 내야 되는 그런 보험료율의 인상이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부동의하고 정말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을 올해는 더욱 세게 외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 계속해서 정부의 움직임을 워칭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린 그런 브리핑 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5년짜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체제까지도 흔드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이 시기를 관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올 한 해 역시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녹록치는 않겠지만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이 힘든 파고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낙관을 해봅니다.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각자의 일터와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적 복지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상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지의 미래에 국민들은 과연 동의를 할까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복지의 청사진이 아닌 세금 폭탄, 그리고 연금 인상, 기금 내야 되는 그런 보험료율의 인상이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부동의하고 정말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을 올해는 더욱 세게 외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30인 미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던 근로자들의 숫자도 줄이는 것입니다.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사업장들도 사람을 신규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자동화 해버리면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부분을 앞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화로 가겠다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섣부른 선의가 갖는 참극입니다. 지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로자들부터 월급장이들부터 그 인상분을 감당하는데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는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불가결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선심 쓰듯이 떠벌려온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런 인상의 불가피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자칫 궁금해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왜 이런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부터 더 어렵게 하는 그런 포퓰리즘의 재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것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다. 고용보험이 인상될 것이다. 각종 인상이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인상 얘기는 쏙 빼고 어떻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다라는 복지의 장밋빛 청사진만 국민들에게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리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복지국가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당장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사람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있던 자리도 잘려나가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습이라고 불리는 이 현실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우려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벌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사기업,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연 3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한다고